안녕하세요. 주식설전 2부,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가 담긴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전략주에 대한 AS, 또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하게 1시간 알차게 꾸려봤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미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다비드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죠? 아, 네, 제가 네.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 제가 그 A형 독감이 또 주말에 갑자기 또 확진이 돼가지고 네. 거의 좀 죽다 살아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그 약속한 월요일, 화요일에 지난주에 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인사를 좀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대신에 이제 대신 나와주셨던 다른 전문가님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또 인사를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좀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맞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적극 맞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좀 질병들이 유행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처럼 이제 또 고생하시지 마시고 다들 좀 건강하게 올 한 해까지 또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를 자리를 비웠던 만큼 또 좋은 종목들과 또 좋은 정보 그다음에 좋은 후반전 무료 방송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올해 연말을 저랑 같이 또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증시 마지막 주 매도 쏟아지나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CES가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10억 원 대주주 요건이 유지가 되면서 대거 물량이 좀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즘에 시장을 괴롭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짜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좀 매매하기 좋을 그런 시장들이 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우리 연말에 기다리고 있는 요런 이제 좀 대주주 관련된 우리 또 이제 좀 세금 제도를 좀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 요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시기이고 사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가족들이랑 그 연자제를 좀 폐지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개선된 그런 이제 좀 양도세 관련된 좀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일정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올해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휴장이라서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 폐장일이 되죠. 그리고 그 전 거래일인 28일은 배당락일이 되는 거고 이제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 마지막 기준 거래일이 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뭐 보유 날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또 그 대주주 양도세를 좀 피하려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오늘 사면 D 플러스 2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내 주식이 되잖아요. 그런 그 일정을 좀 맞춰봤을 때 일단은 뭐 매도 물량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과 마지막 변수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일정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를 흔드는 요소가 요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가 잘 버티고 하다가 하루 만에 또 이제 폭락이 나오는 사례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좀 끼워 맞추기식 명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요즘 우리 주식 시장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시장에서 좀 그 시세 차익 부분에서는 좀 손실을 좀 많이 입고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 매도를 함으로써 손실을 좀 확정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폭탄 매도를 좀 던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상황과 미루어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그 작년, 재작년 뭐 그 전 연도에 계속 그 사례들을 좀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런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산타랠리를 이렇게 좀 항상 좀 기분 좋게 가져가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말에 이런 이제 시장이 좋고 올해와 다르게 뭐 그 거래 대금들이 좀 많았었던 이런 시기에도 이런 이제 좀 그 양도세를 좀 피하려는 이런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긴 했지만 이 기준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항상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연말보다는 이제 연초 효과의 그 효과가 우리 증시에서는 더욱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혹시나 내일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시장이 좋았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도 물량들이 좀 많이는 출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시장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죠.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미증시도 좀 많이 흔들렸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니케이 일본 지수라던가 아니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라던가 단기간 안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나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버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들이 좀 악재들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세를 좀 이탈시킨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야속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뭐 전망과 아니면 2023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글로벌 변수들이 아직은 좀 해소가 돼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폭락장을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넓게 보고 했었을 때는 아직은 뭐 강한 반등 장세, 뭐 흐름세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뭐 횡보 혹은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우리 글로벌 경기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주에 이제 뭐 내일의 기준일이라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배당락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폐장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 쪽으로 막 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새해가 바뀌고 다음 주부터 하면은 이제 뭐 연초 효과들의 또 이런 뭐 흐름들과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탈됐었던 개인 자금들 플러스 정부에서는 뭐 새로운 뭐 새 정책 이슈들을 뭐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산안 편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먹거리들은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 좀 뭐 결론에 대해서 좀 도출을 해보면은 시장을 지금은 너무 기대하고 뭐 믿지는 말되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개별적인 재료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이런 쪽을 좀 직접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 그다음에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단기적인 매매에 또 집중을 해야 우리의 포트의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긴 했지만 이에 따라서 뭐 크게 시장에 대량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는 그런 위험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지금 많이 침체가 돼 있고 호재거리가 없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반등이 나오긴 또 힘들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역시나 좀 짧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리를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 다음 이슈로 CS 2023. 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항상 이 자리에서는 최신 기술이 총 집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늘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디지털 헬스, 뭐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 웹 3.0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오곤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걸 좀 맞습니다. 주목하실까요? 제가 앞서서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전 방송을 좀 이렇게 살짝 좀 훔쳐봤거든요. 네. 근데 적풍 전문가님도 CS 예, 얘기를 좀 맞아요. 살짝 하셨던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뭐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새해가 바뀌는 이 시즌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CS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들이 항상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5G가 엄청나게 잘 나가면서 대부분 막 몇백 프로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 CES 행사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적도 막 있고요.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방향 자체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재료주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거래 대금과 단기적인 물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새로 되면서 처음에는 뭐 중국 소비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감기약 사재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뭐 단기간 안에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재료주들의 주기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ES 쪽에서도 이제 그 새해가 넘어가고 5일부터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좀 새로운 이슈들이 될 만한 그다음에 그런 이제 좀 재료와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ES가 좀 개막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그 좀 가전 그다음에 IT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기조연설에서 어떤 회사의 누구 CEO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이제 뭐 농기계 관련 업체에서 또 CEO가 나와서 또 기조연설을 하는데 뭐 농기계 쪽에서의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뭐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CES 2023의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AR 뭐 이쪽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에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제법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뭐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뭐 이지옥 스튜디오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바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좀 새로운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UAM 쪽에 우리 뭐 현대차도 좀 강한 그 투자를 좀 하게 되면서 새로운 좀 먹거리로 다시 좀 이슈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런 그 내용들이 뭐 최근에서는 뭐 네옴시티 쪽으로도 이제 같이 양다리를 걸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새로운 모빌리티 쪽이라던가 아니면 좀 메타버스 이쪽에 키워드를 두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일단 뭐 제약주들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물량들이 좀 더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CES 관련된 요 모멘텀 쪽으로 수급이 단기간 안에 이제 확 쏠릴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는요, 제가 좀 간단하게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저는 뭐 메타버스 쪽과 모빌리티 쪽에 단기적인 수급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또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더욱 얻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 시간을 좀 더 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송에서 여기에 관련된 제가 좀 보는 그런 핵심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 내에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제 저의 그 추천주 시간에서도 이번에 CES 관련해서 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S 관련해서는 뭐 모빌리티 또 메타버스 이러한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다음 달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예상을 하시고 관련주들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들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잠시 후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간단한 스포는 좀 한번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지, 그다음 오늘 제시하는 종목이 어떤 가격 전략을 갖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오실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재료와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도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트렌드 혹은 뉴스를 한번 놓친다라고 하면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 시장은 방향을 계속 좀 아래쪽으로 꺾어왔기 때문에 지금 뉴스와 지금 이슈와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는 종목을 접근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 올해가 한 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잘 준비를 하고 매수를 좀 해놓고 이제 내년 새해가 좀 바뀌어갔을 때 새해 첫 수익을 좀 접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봐야 될 섹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깔끔하게 딱 탑3 종목과 탑3 섹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연초에는 내가 좀 수익을 통해서 계좌를 좀 바꿔봐야겠다, 아니면 또 좋은 계기를 좀 삼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또 좋은 정보들까지 하나하나씩 다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탑3를 꼽으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제시해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 썰전 주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빅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200원이고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있으신데요. 빅텍,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방산주들이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 뭐 하나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뭐 빅텍이나 뭐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을 뭐 일부는 투자를 할 수 있겠으나 뭐 비중을 10% 이상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시청자분께서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시간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이 좀 더해진 게 있어가지고 기대는 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늘 또 북한의 무인기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들을 좀 체크했을 때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약간 좀 더 심한 트러블이 있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을 좀 보고 왔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주도 섹터들이 좀 확 활약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단발적으로 좀 이슈를 붙여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 혹은 뭐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반사익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팡 튀는 그런 이제 강한 모멘텀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강한 재료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 쪽에서의 도발은 뭐 이번에 무인기 이슈도 사실 뭐 약한 도발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때마다 급등을 한 번씩 또 보였기 때문에 뭐 대략 뭐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 정도의 좀 강도 높은 그 도발 이슈가 나와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방산주들의 이제 그런 급등과 그다음에 그런 이제 뭐 슈팅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내일 이슈가 더해지고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부담 없는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는데 첫 번째 목적을 좀 두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00원과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요, 저는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줄일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은 그 현 상황에서의 뭐 손절가라든가 매도가가 의미가 있겠으나 싶긴 하겠지만 뭐 지금 추세를 이탈해서 낙폭이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만한 이치는 대략 한 5,230원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은 6,200원대에서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5,23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52,000원이고 비중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뭐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 이후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이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한국항공우주가 올 상반기에는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률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 그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미래의 먹거리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기도 했었죠. 방산주 쪽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공우주 섹터로도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재료와 그다음에 뭐 미래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나빴었던 탓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률이 너무 좀 단기간 안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저는 뭐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꼭대기에서 잡아놓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만 좀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재차 그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 종목은 연기금 쪽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개인 위주의 그런 테마 종목이 아니라 오늘은 뭐 외국인도 좀 같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사라던가 투자 신탁 아니면 연기금 쪽에서 이런 꾸준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주가를 뭐 크게 뭐 내릴 의도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뭐 연기금 쪽에서의 순매수가 갑자기 포지션 변화가 막 바뀌어서 뭐 급매도가 나온다던가 그런 느낌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트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계속해서 이제 이평선을 타면서 지지 라인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기술적인 이런 저항선들에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5만 원 여기 있는 이 선이 이평선의 저항이기도 하고 과거 이제 전고점의 가격적인 그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만약에 뛰어넘어주고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뭐 그 위쪽에 좀 시간을 좀 멀리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1차 목표가로는 지난 전고점 부근과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대략 한 6만 원 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은 45,500원이니까 여기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재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차 목표가로는 6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45,500원 추세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꽤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실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실제 주가 움직임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많이 못 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좀 사랑하는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원전주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탔었는데 블록딜 이슈가 한번 나오고 흐름이 좀 깨지면서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원전주들을 좀 같이 끌고 내려가는 좀 아쉬운 그림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주 쪽으로 놓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뭐 기다릴 만한 이슈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기대를 했었던 뭐 유럽발이라던가 해외 수주 이런 내용들이 당연 뭐 이제 내년 초가 된다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뭐 한수원의 좀 결과치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해가 바뀌면은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예산안 편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밀어주는 정책에 대한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차 또 강조를 좀 많이 할 텐데 현 정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에 대한 그런 비중을 뭐 당장 막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슈를 좀 끝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대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빠졌었던 이런 그 낙폭들을 좀 버텨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가져가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넓게 보시면서 만약에 지난번에 그 하단에다가 가격 지지선을 좀 잡아놨었던 13,0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에는 또 원전주들이 또 같이 또 힘을 써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MDS 테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200원의 비중은 70% 보유하고 있으신데요. 와, 오늘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써서 언제 정리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뭐 이유가 있는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약간 좀 뽐내고 싶으셔서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이제 좀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해드릴 뭐 답변은 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 잘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뭐 해드릴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볼게요. 그 MDS 테크가 오늘 뭐 이슈를 받아가지고 뭐 상한가 터치까지 나왔고요. 뭐 굉장히 좀 좋은 그림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에서는 대략 한 3% 정도 좀 내일 밀림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급등 나오고 시간에서 좀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많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래일 날 차익 물량들이 좀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중도 많고 하니까 뭐 지금부터는 대략 한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대략 뭐 8,300원 요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추이를 좀 유지를 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늘 아니면 뭐 내일 개장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적어도 뭐 절반 정도는 익절을 좀 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 이거는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흐름이 이제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장중에 같이 보면서 호가창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봉상 흐름 보고 그다음에 체결강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뭐 내일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내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정석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절차에만 맞게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해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한해운의 매수가가 3,200원의 비중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매수가가 꽤 높아요. 최근 들어 이제 고점에서 지난 5월쯤에 고점을 찍은 그 가격대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해운주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뭐 해석을 별로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주, 해운주, 뭐 철강주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좀 좋을 때 거기에서 더 탄력을 받고 가는 그런 종목이고 대한해운도 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근에 뭐 펜오션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의 현재 분위기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종목이 과거처럼 막 힘을 쓰면서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그
해상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최저가, 신저가를 계속 좀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좀 굳어버리고 침체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뭐 조선주, 해운주 이런 쪽에서는 딱히 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이 혹시나 바닥이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에 뭐 단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재료와 테마주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다른 매매를 통해서 뭐 수익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멀리 보기보다는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상세해서 줄여 나가는 폭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 힘내셔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몽레인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레몽레인의 매수가가 26,000원이고 비중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이 한창 이제 드라마 방영될 때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단발적으로 이슈 하나만 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빠른 하락률이 나오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뭐 드라마가 종영이 되진 않았고 여전히 뭐 좋은 어제부로 이제 마감이 됐나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재료가 이제 좀 소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뭐 추가 하락하는 그런 요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레몽레인 이런 종목들이 매수를 26,000원에 하셔서 수익을 못 보고 내려왔다라기보다는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한타를 좀 더 기다리고 이제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재료가 좀 소진이 되고 가는 그다음에 그 과거에는 이제 좀 부각을 못 받았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하나만 가지고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좀 빠진 이후에 뭐 수급들도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들 들어오고 하방에서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승이 시작됐었던 뭐 초반 이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 이런 게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2,000원에다가 한 기준선을 좀 잡아 놓으시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전에는 좀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간에 추세가 좀 꺾인 이후에 뭐 별다른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좀 추가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좀 내리는 과정 안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 출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 종목을 더 매수하려는 뭐 수급의 주체들이 별로 좀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요런 좀 매매 타이밍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그런 매매 전략들을 잡으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은 25,000원 부근부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추첨 채택되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받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받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는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천리 자전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매수 이후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자리를 좀 비운 이후에 네. 제가 좀 새로운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지 못했고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맞아요. 그 사이에 좀 종목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바닥에서 첫 돌파가 나온 그런 바닥 이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뭐 하방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종목이 좀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7,400원의 회복 여부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그 시간을 좀 더 투자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략 뭐 한 7,300원 정도 여기에 이제 이 구간에서의 이제 그 반등과 기준선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뭐 이슈,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수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잠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도 가격의 메리트가 충분히 바닥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좀 투자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급등 이후에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내리긴 했으나 이 종목이 한번 튀어갈 때는 뭐 10% 이상의 이런 장대 양봉을 자주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계절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봄철 그 수혜주인데 지금은 뭐 이제 막 눈이 오고 한파가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절적으로 수혜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상 그 수혜주들의 움직임은 계절보다 조금은 반 시즌 정도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로 이제 뭐 계절적인 수혜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온 자리라서 좀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적정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발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잡아드렸고요. 저는 요거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삼천리 자전거는 이 이후의 흐름들까지 지켜보고 다음에도 또 추가적으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가온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미디어도 매수가 이후로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은 일단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점을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히 또 좋은 움직임들이 추천 이후에는 났었던 종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그 상승분들을 좀 반납해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 올라갔었던 자리보다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최종 목표까지는 이제 도달이 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언급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1차 목표 정도는 좀 달성이 됐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돌파가 된 이후에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뭐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이제 이슈가 좀 크게 불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콘텐츠 업체들 이런 쪽에서도 이슈가 좀 다소 좀 조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종목의 순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종목의 대응에 대해서 무방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대로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도 이후에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은 깔끔하게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상적인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나는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 매수가보다 조금 좀 내려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종목의 이제 기준점을 7,100원으로 잡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돌파 이후에 그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 물량들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은 뭐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를 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7,500원 부근을 다시 탈환해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시를 드렸던 그 위쪽 목표가까지 보유를 해보셔도 저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RP바이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RP바이오가 최근 들어 약간 추세 좀 꺾인 모습인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두 자리 이상의 수익을 제가 단기간 안에 좀 뽑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은 이슈의 테마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중국의 감기약, 그 사재기, 뭐 해열제, 뭐 관련된 품귀 현상들 이런 이슈가 나왔었을 때 부각이 굉장히 좀 잘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이슈를 말씀을 드릴 때
감기약 품귀 현상, 그다음에 해열제, 그다음에 항생제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비상이 걸렸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이라던가 미국 다른 국가 안에서도 좀 문제점이 좀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제약주들은 실적으로 비빌 만한 종목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약을 찍어내는 제약 업체들은 실적이 오히려 3분기, 4분기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RP바이오가 뭐 지난번에 수익을 냈던 거는 뭐 잘 수익을 낸 거고 다시 한번 대밀리는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된 지 오랜 기간이 된 종목이 아니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연질 캡슐 관련해서는 충분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감기약을 좀 많이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강조를 다시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폭이 매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상승폭도 굉장히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분기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2년도 9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이 연간의 합산 그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비교해서 한 분기가 이제 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액도 충분히 1년치를 좀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 놓은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충분히 넘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그 제약주들이 그 열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분기가 지나고 이제 내년 초에 결산 실적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으로도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공시 제주주 이 비중이 36%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이제 60% 이상을 좀 잡고 있는 그다음 흔히 말하는 약간 품절주 성격을 좀 살짝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응을 보이면은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단기간 안에 뭐 두 자리 수익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단기간 안에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조정 구간들이 좀 나왔죠. 가격이 내려와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뭐 일부 비중들은 좀 재매수를 노려봐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번 뭐 코로나 확진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감기약 해열제 이런 이제 품귀 현상 얘기들이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처럼 이제 하루 만에 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고요.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그 공모가 아래쪽으로 그 끌어내렸다가 지금 다시 공모가 이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들이 주가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좀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률이 좀 잘 나왔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새로운 관심 관점에서 그러니까 재매수를 좀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종목이 음봉이 나오면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째려볼 만한 좀 예쁜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메디아나를 보도록 할 텐데요. 메디아나 이 종목은 앞으로 일단 추세를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좀 듣고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뭐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어먹어도 두 자리 이상의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강하게 쭉쭉쭉쭉 터지진 않았으나 한 번 주고 그다음에 한 번 또 터트려주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한 13% 정도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끼를 계속해서 좀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은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을 때 바닥에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차트에서 이미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 안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좀 만들었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가 워낙 좀
움직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하루 만에 두 자리 이상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은 빠르게 또 먹고 빠지고 다시 한번 또 우려서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의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대략 한 6,200, 6,300원 부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좀 두드리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바닥 돌파 이후에 저점이 유지가 되는 윗꼬리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저는 이 메디아나가 아직은 한타를 좀 더 남겨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RP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줄 때는 이제 익절을 하는 거고 오늘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음봉을 내려줄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금씩 좀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요런 반응이 나오고 두 자리 이상이 하루 만에 뭐 15%의 상승률도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또 빠르게 또 수익으로 챙겨가고 요런 식의 전략을 잡기에는 굉장히 좀 훌륭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추세 차트가 좋고요. 바닥 돌파에서 새로운 그 전고점 돌파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메디아나도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시고 계속해서 좀 우려먹는 그런 매매로 이용을 하셔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까지 갖고 있어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해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이 전략주에 대한 AS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는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를 제시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다비드 전문가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힌트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이 빠지고 있는데 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또 이제 저의 상한가 도전주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재료들을 계속해서 좀 바꿔가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또 다가올 CES 이슈에 맞춰서 지금 반응을 시작하는 종목들을 당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네 글자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CES 2023 수혜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 가상한 현실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주식시장의 특징주들을 보면은 요즘에 좀 메타버스 종목들이 급등을 왜 하지? 바닥에서 이 종목은 상당히 차트가 예쁜데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도 충분히 그 후속주가 되면서 한번 좀 단기적으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와 뭐 더불어서 좀 더블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국정과제 기업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이렇게 그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실적에 좀 부실 기업들이 좀 많이 연상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무너졌었던 과거의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기업이 그다음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같이 좀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투자의 매력도와 그다음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확률들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연결 지어서 봤을 때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 연중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기대한다라는 벌써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화면이 아까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차트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종목이 흐름을 오랜 기간 동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과거 흐름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그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 보이지 않았었던 거래량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지난 뭐 10월 말, 그다음에 11월 중순, 그다음에 12월 중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런 추이들이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돌파가 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그 이평선들 돌파들까지 좀 나오고 있죠. 과거의 매물대 소화하고 위쪽으로 막 올라온 이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 기술적인 차트의 그 매매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기깔나는 그런 위치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차트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힌트 들어보셨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고 관련한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내년 초 이제 새해를 앞두고 새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탑3 섹터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다비드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